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 과장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중 한파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한파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상황관리는 평상시, 한파특보시, 인명피해 발생시로 구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한파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계속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한파 대비 분야별 대책 추진 및 특보 시 비상근무와 상황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건에 대해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 재원 마련을 위해서 11월 15일 내일부터 내년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 및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모금 목표액을 전년도 같이 12억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 홍보를 통해서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17개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층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막식에는 금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신규 후원 발굴 업체인 메일홀딩스에서 1호 기부자로 현금 5천만 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초과 달성 위해서 누구나 소액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후원 방식 도입, 전년도 기부자 및 지역 내 주민 기업체에 사전 홍보를 충분히 실시해서 많은 기업과 주민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님 책상 위에 사랑의 열매가 놓여 있습니다. 모금 기간인 3개월간 폐용하셔서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쪽방 주민 노숙인 특별보 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저소득계층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은 한파에 따른 안전 문제까지 있어 특히나 힘든 시기입니다. 겨울철 대책 수립으로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고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은 중점 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우리 구를 비롯해 서울시와 돈이동 창신동 쪽방상담소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원 대상은 10월 말 기준으로 노숙인 40명을 포함해서 735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쪽방 주민 보호 대책으로
10월에 두 군데 쪽방 지역에 전기 131개소, 가스는 도시가스를 제외한 8개소 점검을 마치고 가벼운 이제 보수는 즉시 수리하였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임대인의 공문으로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이 취약하여 특별보호가 필요한 40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매일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도시락 및 물품 배달 시 수시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나 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임시 주거지와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동파 피해에 대비하여 상담소당 2대의 해빙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창신동 쪽방 지역은 온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겨울에 공동 수도마다 이동형 순간 온수 히터를 설치했고요. 고정형 순간 온수기는 5대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11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보온 물품으로 내복과 이불 등을 두 군데 쪽방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숙인 보호 대책입니다. 우리구 노숙인 상담원 4명과 자활주거팀원 6명이 특별보호 대책반을 구성,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점으로 주간 상시 순찰과 주일에 야간 순찰을 진행하면서 필요시에는 핫팩, 털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르지 종합지원센터 상담원은 주간 및 저녁 7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심야 순찰을 담당하는데요. 우리구와 서로 노숙인 상황을 공유하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방 및 인근 지역은 상담소 직원과 특별 자활 인력이 심야 시간대 집중 순찰 및 계도를 진행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겨울철 한파 취약 어르신 보호 대책 강화권에 대해 어르신 여성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파 취약 어르신들이 동절기 동안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 한파 쉼터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파 대책 기간인 3월 15일까지 취약 어르신 및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거점 경로당 17개소, 동주민센터 17개소, 구청사 등 포함 3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할 경우에 거점 경로당 17개소 중에서 5개소를 연장 쉼터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장 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토요일에도 18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한파 대책 기간 중 어르신 안전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 확인 이외에도 그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수행 인력들을 통해서 매일 1회씩 안전 확인을 하여 어르신들이 그 한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로서는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530명 등을 포함해서 1,485명이 그 대상자인데요. 이 대상자들 그 수행 인력 184명을 동원하여 안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파 취약 어르신들에게 필요 난방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욕실 난방기라든가 순간 온수기 등을 필요한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 1, 2월경에 욕실 난방기 112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위에도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들이 한파에서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방한용 장갑이라든가 핫팩 등을 구매해서 탄력적으로 일자리 참여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지금 35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어르신 한파 쉼터를 각 동장님들이라든가 한파 휴게소 쉼터 관리 부서에서는 이용이 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거 좀 물어보고 갑시다. 우리 지금 왜 사회복지과 어르신 여성과 이렇게 보고하신 거 보면은 우리 왜 좀 저소득계층 지원할 때 이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교집합 관리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저소득계층 되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저소득계층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중년 이상 지원해야 되는 분들이 네. 거기 하고 있다가 이 양반들이 법적으로 노인 나이로 넘어가면 어르신 여성가로 넘어가요?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대부분 이제 쪽방 지역은 쪽방 상담소가 각각 있기 때문에 쪽방 상담소 위주로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르신 여성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어떤 교집합이 걸릴 거 돌봄이 아니에요?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대체적인 것은 쪽방 상담소에서 개개인 관리를 하기 아니,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양쪽에서 교집합 나오는 거는 아니 중복 지원하는 건 뭐 어려운 사람들 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눈 감고 넘어가고 좋은 뭐 문제가 없는데 알아야겠는데 어느 분인지. 네, 그러니까 지원이 지금 이제 어르신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제 어르신들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 중에 저소득층 지원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르신 네, 그 어르신 중에서도 여성과에서도 네. 사회복지과에서도 청년이 됐건 중장년층이 됐건 저소득층 지원할 거 아니에요. 나이는 먹어갈 거 아니야. 그럼 관리가 어느 시점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보통은 동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에서도 알아야 될 거 동에서 아니야. 추천을 똑같이. 할 때,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을 네. 할 때 쪽방 지역 어르신은 사실 대부분 조금 제외를 하는 게 쪽방에서 어지간한 그 뭐 물품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알고 여기 제외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연세가 드는데 여기서 관리하다가 이쪽 관리 체계로 넘어가는데 우리한테로 넘어왔는지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쪽에서 남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나 동사무소에서 따로 가는 거나 이거 아니 지원이 교집합돼서 어려운 분들 뭐 지금 이게 뭐 보조금 어디 단체 중복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좀 어려운 분들 생활 좀 넉넉해지는 거니까 그거 뭐 중복된 거 따지되고 지금 이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관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분이 연세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중장년층으로 해갖고 저소득계층이랑 지원이 나갔는데 나이가 노인으로 넘어가갖고 노인복지과로 넘어가면 그리고 쪽방청에 계시면 쪽방센터랑 동사무소가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가는지 동사무소랑 다 해갖고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금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교집합 걸리고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거 한번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뒤져보면 알겠지 왜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정리를 하고 가자고 정리를. 예? 그래서 네, 요걸 시스템이 네. 여기서 연세 드시면 여기서 저리로 넘어가고 동사무소는 현장 나가 있는 데니까 어떻게 같이 물려서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요거 좀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고 정비를 하자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과장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동사무소까지 다 해야 되니까 조금 부총장 챙기셔서 조금 이렇게 같이 좀 한꺼번에 모여서 좀 한번 시스템 구축해보죠. 예. 겨울철 제설 종합 대책 추진 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격 제어 및 기계화를 통해 신속한 제설 환경을 구축하고 제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취약 구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설 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 4개월이며 24시간 상황실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종로 스마트 제설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열선, 자동 액상 살포기, 스마트 제설함 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IoT 기술을 접목한 제설 장비 신규 도입과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설함은 270대, 자동 액상 살포기는 144대 확대하고 도로 열선 10개소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 취약 구간 이면도로의 제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제설기인 로다 4대로 확대하고 보도 제설기 스노우 스위퍼 19대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설 교육 애니메이션 로고션을 활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토롱이 종로구 제설 캐릭터를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 제설 교사로 내 집 앞 눈치우기 교육 및 제설 홍보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전 부서는 동지원센터 제설 지원 구간을 숙지해 주시고 동주민센터는 이면도로 제설과 제설함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거 지금
그 일단 왜 우리 제설함이 사이즈가 줄었더라고요. 예? 디자인도 훨씬 디자인도 이쁘고 하여튼 사이즈가 줄었는데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 변나 안 변나를 계속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스마트 제스람이라고 안에 센서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같은 안 떨어지게 채워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골목골목 보니까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모양은 이뻐졌는데 그게 눈만이 오면은 그 빨리빨리 채워놔야지 안 그러면 넉넉치 않을 수 있겠다는 뭐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왜 동주민센터랑 이제 우리가 협력해 갖고 취약 구간 이면도로 제설 지원 뭐 기계로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 이제 눈 많이 왔잖아요. 저 취임하고 이후에 저 출근하러 나오는데 그 잠깐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수행이랑 내 과장한테 말씀드렸나? 우리 수행이랑 이게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인사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윗집 사는 아주머니가 하여튼 나한테 꼭 좀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뭐 때문에 그런 그 동네에 그렇게 눈치 온 적이 없어. 아 나도 처음 봤어.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내 그 과장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백 없는 사람 저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면도로 눈치 올 때 조금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도로 큰 데부터 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계신 데가 좀 뭐 이런저런 여건상 어려운 사람들 계신 데가 들어가서 작업하기도 어렵죠. 찾아가기도 어렵고 지금 여기 기계 넣어서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여건상 어려운 건 알겠는데 조금 좀 노인들 계시고 어려운 분들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 이것저것도 없으시고 나오시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뭐 저기 부러지시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조금 신경 쓰는 거를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저기부터 좀 잘 나가는 데는 그래도 도로가 넓고 뭐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뭐 알았다 그러고 조금 뭐 거기서 잘 채워야겠지만 하여튼 좀 우선순위 주는 거를 좀 이렇게 이면도로가 좀 작업하기도 어렵고 들어가면은 되려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 사고 나기 좋은 데부터 좀 먼저 살피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가져가 보자고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회적 약자도 뭐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치우는데 조금 하여튼 이렇게 뭐라 그래요? 빼고는 사람들 서러우면 안 되고 하여튼 소외되는 분들 좀 안 불편하시게 지금 뭐 잘하는 거 아는데 하여튼 조금 더 살펴서 노력 좀 하자고요. 예, 그래요. 2023년 겨울철 교통대책 중 교통 분야에 대해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교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은 마을버스 차량에 대한 겨울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제설제, 모래주머니, 발침목 등 월동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 안전교육과 강설시 버스 정장에 대한 제설 작업이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정보 종합대책에 의거 강서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하철, 버스 운행 현황과 같은 대중교통 정보와 도로 교육ing, 도로 폐쇄 구간 등 교통 상황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 46개소와 바람막이 9개소 설치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스마트 쉼터 2개를 설치하여 주민들과 이용자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 정류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유사시 긴급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 상황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가와 동주민센터에서는 강서시 일반 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 최우선으로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거 마을버스 강서시 대중교통 특별수록 대책 추진하고 뭐 다 있으시는데 마을버스 여기가 잘 하려고들 노력들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조그맣게 저쪽 상명대 있는 데서 한번 사고 났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마을버스가 죽겠나 봐. 진짜로 심각하게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또 제설 때 이게 어려우면 사실은 뭐 자기들이 잘하리라고 믿지만 사실 조금 정비 절감하기 위해서 좀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정비안이에요. 근데 우리 경사지 같은 거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집중해서 잘 하겠지만 타이어라도 노후된 거 교체 안 돼 버리면은 이거 더 사고 날 확률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지원 못함 지금 저기 죽겠는 거를 지원도 하나도 못 해주면서 가서 잘 들여다보자 그러면 그 업체들 조금 하여튼 피곤을 하실 텐데, 그거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좀 잘 좀 저쪽에 하여튼 조절 잘해서 그 마을버스 그 겨울철 정비하는 것 좀 한번 그 저기 뭐 살펴보세요. 예, 처리하겠습니다. 겨울철 문화재 및 공연장 안전점검 추진에 대하여 문학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전점검건입니다. 지정문화재 80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돌봄사업단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및 주변 시설의 관리 상태, 전기 설비 및 소화기구 상태와 제설용품 비축 등 재난 대비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한 점검입니다. 점검 결과 사안에 따라 현장 시정 또는 국시비 보수 사업비 신청 후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연장 안전 점검입니다. 2인 1조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등록 공연장 73개소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대시설 기준 준수, 전기설비 관리 상태, 공연장의 소방설비 설치, 비상조명 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험 발생 요소가 있을 경우 시정 보수 요구를 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겨울철 재난을 대비하여 소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관시설인 북촌마을 안내소 등 4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인 폭설 및 한파를 대비하여 수도 전기시설을 중점으로 시설 전반을 점검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설 정비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관광호텔과 영화관, 기타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다중이용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전반을 점검할 예정으로 관광 숙박시설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사항을 중점으로 소화기 비치, 재난 대피로 확보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영화관의 경우 법적 준수사항인 재해대처 계획사항을 중점으로 전기, 가스 분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시설은 설치된 놀이기구의 안전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은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겨울철 공공일자리 사업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총 17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중 약 95명이 실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기온에 따라 탄력 근무를 실시하고 특히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 발령 시 야외 근무를 금지하고 화팩 등 안전보험 물품을 지급하여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1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개의 전통시장과 9개 상점가를 대상으로 소방, 가스, 전기, 시설 분야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방법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화재 취약 요인, 시설물 구조 안전,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입니다.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건축공사장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강풍 등 겨울철 재난 대비해서 외부 전문가를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체 공사장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을 시행해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모 유의사항 등 품질 안전 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은 11월 17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점검자는 시 건축안전자문단 그다음에 종로구 건축사의 건축사를 활용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그 민간 건축공사장 및 공공건축공사장 그다음에 극경사지 제3종 시설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한 65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뭐 현장 즉시 시정하겠지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 중지 및 안전조치 선행 명령 그다음 미행 시에는 행정처분까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시정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검 외에도 공사 관계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정비 그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기상 특보 사항을 실시간 상황 정파하고 안전 조치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 시설 점검 결과 위험도에 대한 그 소유자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안내해서 자체적으로 그 위험 시설을 정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 판매업소 합동점검건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11월 17일까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원료 보관이나 청결 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일부 식재료는 수거 검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대 예방 관리를 위한 식품 접객업소 위생 점검건입니다. 최근 빈대 발생 사례가 늘고 있어서 관내 식품 접객업소나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점검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 접객업소와 일일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숙박업소나 목욕업소에 대해서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빈대 신고 들어온 건 없죠 아직? 네, 지금까지는 이거 지금 의학과 쪽에는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4건 신고 들어왔는데요. 3건은 오신고였고 예. 고시원에서 1건 빈대. 어디 고시원이야? 어디 고시원이니까 제가 고시원 있는 데면 여길 텐데 종삼인가 뭐 이쪽일 텐데 그쪽 쪽방 쪽에 있는데 그 옆일 것 같은데 일사가정 그쪽 저쪽 아니면 이쪽인데 그 한 마리 거기 물린 거 나오면 거기 다 퍼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시원? 저희가 했을 때는 그 한 세에서 예. 나왔고요. 그 이후 주의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그 고시원에 저희가 어떻게 계속 매일 점검하고 하는 거에 그래요? 대한 교육하고 예, 그런 건 안내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아까 요 전에 보건정책과 과장 보고할 때 뒤에서 이렇게 살짝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식품 접객업소가 아니라 숙박업소 지금 외국 애들 들어오는 그게 문제 아니야? 네. 비행기에 묻어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게스트하우스가 그게 사실 살짝 불법으로 운영돼서 파가 안 되는 데도 꽤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숙박업소를 어떻게 저거를 해서 근데 그것도 약간 게스트하우스 불법 운영하는 친구들은 이게 하면은 영업정지 맞고 저거 하니까 또 노출 안 시키려고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간에 근데 있는 숙박업소부터라도 좀 먼저 빨리빨리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 애들 지금 숙박업소하고 목욕장업은 지속적으로 점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네. 저기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보이는 것도 그렇고 사실 네. 왜 옥인동 쪽부터 해갖고 우리 이쪽 뒤로 넘어와서 부암동 이쪽도 그렇고 외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 확인을 해봐야 돼. 지하 반지하를 들어오는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한 달, 세 달 이렇게 살고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래 살려고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나라가 좀 국격이 올라가고 인기가 있으니까 서양 애들이 와갖고 그 어차피 좀 자기들 뭐 이렇게 K컬처 즐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살다 가는 애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쪽에다가 그냥 얻어갖고 가는데 그 한번 어디 쪽에서 그러니까 장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기 계약으로 해갖고 그 반지하들 임대하고 이래서 들어오는 저기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도 사실은 저기 빈대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단기로 임대 줘갖고 여기들 들어와서 묵고 나가고 이러는 것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딴 데랑 협조해서 해야지. 뭐 건축가락도 협조를 하든 뭐 하여튼 잘 알아갖고 이놈의 빈대가 돌아왔어. 약도 안 듣는 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예, 의학과 보고하세요. 예. 예, 의학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학과는 두 가지 겨울 대비 대책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파에 따른 한냉질환 감시 체계 운영입니다.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한냉 질환에 대한 예방 수칙 및 조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이며 서울대학교 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합니다. 병원 응급실 이용자 중 한파로 인한 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일일 보고를 하고 보건소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서울시를 거쳐 질병청에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운영입니다. 겨울 철새 유입 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 시기 도래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방 물자를 점검 확보하였으며 발생 시 현장 예방 조치, 접촉자 관리 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조치 사항과 난방 등의 생활에너지 관리 분야에 대해 환경과장 보고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원 감축 관리와 LPG, 도시가스 등의 안전 점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으로 동절기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의 경보가 발령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체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이부제와 대중교통의 증편이 검토되고 주의 단계에서는 중앙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계 단계에서는 민간 자율 이부제 및 이동 자제 공고가 시행되고 심각 단계에서는 강제 이부제 및 통행 제한도 검토 시행됩니다. 민간비 부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3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64개소에 대한 작업시간 조정과 간섭 및 일반 도로에 대한 물청소가 강화되며 실내 공기질 점검 또한 강화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도시가스 정압기 31개소, LPG 판매소 3개소, 도시가스 판매소 2개소, 도시가스 저장소 3개소 등 39개소에 대한 가스 시설을 점검하여 동절기 화재 예방과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2,652가구, 연탄 보조 사업 13가구, 난방유 지원 1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항도 챙기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도로 순찰 및 물청소 강화와 동장님들께서는 차량 이부제 운행 홍보 등 비산먼지 저감 행동 요령을 직능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해 주시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발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